제이성의 일본 터뷰 동경대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쿄대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닫는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옮기게 됐어요, 장소를. 그래서 키치조지의 한 카페에 왔는데요. 네, 되게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와가지고 다시 재촬영하게 됐어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서클 얘기하다가 동아리 얘기 이제 거의 다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한국인들 교류가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뭐 유학생 회라던가 이런 걸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한국인 교류에 관해서는 일단 현재 지금 도쿄대에는 한국인 유학생회가 따로 있고요. 한국인 유학생회가 이제 각 부서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걸 기획을 한다든지 뭐 장소를 준비해서 한다든지 뭐 거기 직접 가서 뭐 따오는 약속을 따오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서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마다 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따로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교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선배들 분들을 꽤 만날 자리가 꽤나 마련을 자주 해주셔서, 그래서 네, 잘 챙겨주시요. 네, 그래서 아주 위키스 선배님이시라도 이제 오시는 시간 내서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교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 그 도쿄대 이제 사비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네. 사비 유학생들이나 국비 유학생들이랑 좀 어울리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 사실인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오히려 사비로 들어온 학생들이 두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있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전혀 일단 국비로 들어왔고 누구는 다른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막 차별을 둔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오는 게, 국비 친구들은 1년 동안 같이 같은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추억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조금 이제 그 사비 친구들은 모르는 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국비 친구들도 그런 얘기 별로 그 사비 친구들 앞에서 안 하고 그런 거로 전혀 차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되게 서로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비 유학이 있고 사비 유학이 있고, 그 다음에 피크 제도라는 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피크 제도가 뭐죠? 어떤 거죠? 이제 피크 제도는 이제 영어의 두음 자어를 따서 PEAK인데, 그게 이제 Program in English at 코마바라고 해가지고 코마바에 있는 교양학부에 4년 동안 영어로 들을 수 있는 도쿄대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코마바 캠퍼스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거는 영어를 자기가 되게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4년 동안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학부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Japan in East Asia라는 프로그램이랑 Environmental Science라고 해가지고 2개의 코스가 있고,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100% 유학생 혹은 일본인들 중에서 해외에 살다 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피크로 들어간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거주 경험이 좀 오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랑도 많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이제 한국인들끼리 또 영어로 얘기하는, 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어도 이제 만약 영어에 정말 관심이 있거나 영어를 좀 더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한테는 여기 밑에 피크 제도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해줬으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쿄대생 분들이시니까 또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대학교를 좀 서열화해서 뭐 도쿄대가 뭐 이거고 그 다음이 뭐 어디고 해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 유학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쿄대 학생으로서?
물론 제 자신도 일본 유학을 처음 준비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검색 많이 다들 해보고 이러니까 되게 대학 서열 같은 거 보고서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동경대를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 서열을 중시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떠한 공부를 일본에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한 후에 그게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서열이 높을수록 물론 교수의 질도 높아지고 되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의 수업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러한 면에서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야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 부정을 못해요. 또 도쿄대에 직접 있으면서 막 대회 같은 거나 서클 같은 것도 아무래도 지원이 많잖아. 막 이런 막 다른 북경대랑 막 이런 데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이러니까 그건 정말 부정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과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이 정도 성적이면 이 대학에 다른 학과는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서열만 보고 가버리면 아마 들어오셔서 꽤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도 일단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강의 같은 거를 들으면서도 저는 막 1시간 45분부터 이제 법이랑 뭐 정치 강의를 들을 때도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가끔씩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나름 확고한 그 비전을 가지고 법학부를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꽤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많고 특히 시험 기간이나 이렇게 일본 애들이랑 경쟁해야 될 때 되면 되게 여러모로 마음이 비참해지거든요. 되게 막 한국 엄마 아빠 보고 싶어질 때도 많고 근데 만약 정말 대학 이름만 보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데 들어오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남들 그 뭐지 한국에서 딱 그 갤러리나 이런 데서 그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학 서열은 정말 신경 쓸 게 없는 게 각 학부마다 특화된 그 학교가 있는 거고 일본 사람들 안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학교 서열 엄청 신경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개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 이름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나는 이러한 무기가 있습니다를 딱 하나를 자기에 특화시키는 걸 만드는 게 훨씬 취직을 봐도 그냥 앞으로 생활하는 데서 봐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 서열에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쿄대니까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도쿄대여서 가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들어와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면 정말 이 학교에서 4년 동안 버티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다들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시고 직접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든지 조금 더 자기가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가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 그 사람들도 되게 도와주려고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도 되게 기특하거든요. 되게 막 내 학교에 관심 가져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서열에 더 의미 없어지지 않나요? 네.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대 같은 데서 오히려 그런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좀 권위자들이 이게 그 각 학문마다 이제 권위가 있는 분들이 따로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대학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이제 여러 대학에 다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제도 자체도 이제 그런 각 지방마다 지방에 이제 지원을 한 곳에다가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켜서 네 그래서 정말 지원이랑 인프라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대랑은 전혀 개념이 다른. 그치. 그리고 오히려 이름을 보고 왔다가 좀 자기가 오히려 더 프레셔를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름만 보고 네임밸류만 보고 온다면 자기가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그런 팩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임밸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대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동경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일단 그쪽에서 대학교 어디세요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막 어디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없고 이제 가끔씩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이제 미용사분이랑 머리 자르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인카레 서클이면 이제 그 합동 서클이면 이제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괜히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빼면서 나중에 사실은 동경대였어 이러는 것도 좀 밥맛 없고 오히려 그게 더 막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동경대 다니고 있다. 이제 그럼 학부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문과일류 다니고 있다면 애들이 막 이러면서 법학부 막 이러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엄청 잘해서 들어온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말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막 나 도쿄대생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리고 아무도 도쿄대생이라고 생각 안 해주지 않아?
나한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일본 유학하고 있으면 그래 한국인이구나. 그렇구나. 저도 성빈이처럼 굳이 제가 먼저 나서서 제 소속을 밝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대학을 물어보면 그때 저는 이제 도쿄대학교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대학 관련돼서 한 번도 저한테 말을 걸진 않았어요. 이때까지. 뭐 이제부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쿄대학에서 유학 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되도록이면은 좀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해도 좀 욕먹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맞아. 물론 제일 막 겸손한 척한다고. 물론 겸손과 거만의 이제 외줄타기를 하는 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만약에 그쪽에서 확고한 답을 원할 때는 그냥 저 도쿄대학교 다닙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안 말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절 되도록이면 도쿄대생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서 봐줬으면 하는 게 좀 더 커가지고 그냥 그게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살짝 그런 질문을 자주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대학을 어디 다니냐, 한국을 대학을 어디 다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정말 이게 웃긴 게 얼마 전에 일본의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자기가 동대생이라고 자랑하면서 막 나사에 들어간다 뭐 이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동대생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송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 올리려 그런 거지. 맞아요. 네. 도쿄대가 이제 과가 제가 보니까 무슨 문과 1류, 문과 2류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면 도쿄대는 딴 학교랑 달라서 1, 2학년 때는 모두 전기 교양 과정이라는 그 학부에 소속이 돼서 문과 1, 2, 3류, 이과 1, 2, 3류로 큰 이렇게 틀로 나누는 느낌이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문과 1류는 법이랑 정치 쪽을 나중에 3학년 때부터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류고 2류는 경제랑 이제 상경 쪽, 3류는 이제 문학부나 심리나 이쪽 그쪽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문과 1, 2, 3류라는 큰 틀 안에만 나뉘어 있고 이제 1, 2학년 때 성적으로 그 점수 저희는 이제 A+A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정말 100점 만점에 몇 점인 점수가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거 평균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부를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은 국제관계론이나 이쪽은 이제 점수가 되게 높아서 애들이 1, 2학년 때 거기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만약 성적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 성적에 맞춰서 뭐 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을 때 저는 뭐 법학부다 금융학과다 그리고 뭐 기계공학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3학년 때부터의 얘기고 저희 유학생들만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인 친구들이랑 경쟁을 1, 2학년 때 들어와서 바로 한다는 게 힘들고 아마 그럼 또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희는 학과를 받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적만 그러니까 단위만 학점만 따면 진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는 코마바 캠퍼스라는 데서 수업을 듣고 3, 4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홍고 캠퍼스로 가는데 후기 교양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후기 교양 학부에 예를 들어서 막 국제관계론이나 이쪽 수업은 코마바에서 4년 동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은 유학생들은 아까 진로가 다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유학생 입시가 조금 더 엄격한 것 같아요. 다른 공립대학교에 비해서 면접 같은 것도 되게 빡세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과 1류 같은 경우는 이공계 그리고 2류는 농대 약대 3류는 의대 이렇게 나누는데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과 3류가 제일 들어갈 때 힘든 이과 3류는 정말 일단 뽑는 정원도 정말 적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막 이과 3류 학교에서 만나면 오 신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문과 1, 2, 3류도 아무래도 1류가 제일 성적이 들어올 때 입학 성적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친구들의 그런 일본 입시를 하고 온 친구들 얘기를 근데 꽤 소신 있게 나는 문학부를 가고 싶으니까 문과 3류에 가겠다고 결정한 친구들도 있고 이게 왜 문과 1, 2, 3류로 나뉘어 있냐면 법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무조건 문과 1류로 진학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그 진학 점수 때 문과 1류면 점수가 낮아도 법학부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문과 3류에서 법학부로 바꾸려고 하면 꽤 점수가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 길을 정해놓고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럼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아서 바꿔야 된다. 약간 이런 시스템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졸업 후의 진로를 한번 묻고 싶은데 정해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 로봇에 아주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 유학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제 하고 싶은 거에 공부를 좀 해서 석사 박사 해서 이제 좀 연구직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로봇 중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나 이제 인공지능 같은 AI 같은 그런 좀 고도 그런 관련보다는 제가 이제 좀 이제 인간의 생활을 직접 보조를 하는 생활 보조 로봇,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을 다쳤다고 하면은 이제 팔을 가동을 도와주는 이제 팔 관절 로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다리가 다쳤다고 하면은 이제 다리를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목이나 이런 데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인공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로봇과 좀 접목을 시켜서 좀 인간 좀 뭔가 고도 기술보다는 그런 좀 기술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익성보다는 그냥 제가 정말 추구하고 싶었던 그 공부가 그냥 돈이라는 거에 정말 큰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제학부에 오게 됐는데, 아마 졸업 후에는 크게 전략계 컨설팅 쪽도 관심이 있고 투자은행에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투자은행이랑 전략계 컨설팅이라고 말을 해도 거기서 하는 업무랑 직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하나라고 꼭 집어서 말을 못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마 사모펀드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은 회사를 사고 파는 회사의 느낌인 거라서 회사를 상품으로서 그거를 거래를 하는 거에 좀 되게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진출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고, 아직 진로가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를 목표로 하면은 다른 진로에도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일본 유학을 결심했던 시점부터 일본의 사법시험을 봐서 일본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변호사로서 활약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법학부 법률 프로페셔널 사법 코스에 진학을 하기도 했는데 이름이 되게 막 거창해 보이는데 네, 그냥 사법 코스고, 근데 실제로 대학 1학년에 들어와서 법 수업도 들어보고 뭐 제 자신에서 그 뭐라고 했지, 재미 외교 그런 세미나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많은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국제 관계 쪽이나 이쪽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매력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약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은 되게 강해가지고, 아무래도 국가공무원 외교관 쪽도 꽤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제 진로를 딱 한 가지 길로 한정을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것저것 좀 많이 공부도 해보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양 관심 있는 취미 같은 것도 많이 이것저것 도전을 해본 후에 혁신이 생기면 하나씩 가지를 이렇게 쳐 나가면서 길을 좁혀 나가면서 그거에 딱 집중을 해서 나아가고 싶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조금 촬영이 길어졌는데, 그 이제유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유가 이제 30여일이 남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수험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언제나 자기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이제 너무 이제 30일 남았다고 해서 이제 정말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너무 자기가 급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자신을 조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흐름을 쭉 가지고 정말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경훈이가 한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30일 남은 이 시점이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거기에 필요한 점수, 그 점수의 20% 정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독하게 지금부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하셔서 끝까지 페이스 잃지 않고 노력해 주셔서 꼭 자기가 원하는 결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인 만큼 투머치 토커로 데미를 장식할 예정인데 일단 저도 6월달 EJU를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아서 11월까지 질질 끌고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를 11월 달에 제일 크게 뭐라고 해요? 제 자신을 잡아먹었던 그런 문제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또 11월에 똑같은 실패를 해서 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가 두려움이 제일 컸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생각하려고 한 게 어차피 두려워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지금 와서 두려워 어쩌지 하면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어차피 내가 두려워해서 바뀔 게 없으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 중에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명언을 꼭 시험 전 날 밤까지 되게 막 마음속에 새기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랬었는데 마지막 한음까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주를 하자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냐면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는 게 연주를 아무리 마지막 연주가 웅장하고 해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번 흐름이 깨져서 누구 단원이 실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관객들의 평가는 그 연주 근데 중간에 한번 실수하지 않았어? 이런 꼭 그런 오점이 남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의 하나하나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매 순간 그 한음한음이 내가 정말 지금 대한 최선이 맞는가? 라는 걸 늘 의식을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도록 그러니까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만 받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달라는 것도 요행을 바라는 것도 정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덜 일하는 혹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어차피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만에 집중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괜히 동경대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